페인트칠이 이미 끝나서 천장에 지금 페인트칠이 다 돼서 완료되어 있는, 천장에 페인트칠이 끝나 있는 그런 상황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는. I've been painting the ceiling 하면 내가 페인트칠을 for 2 hours all day long, 하루 종일 페인트 칠하고 있는 그 행위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은 현재 완료 시제와 현재 완료 진행 시제에 대해서 할 건데, 일단 현재 완료 같은 경우에 어떤 경험이나 그 다음에 과거에서부터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현재까지 미쳐서 나의 현재의 상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완료 시제는 무조건 현재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Have you traveled a lot? 그랬으면은 이건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여행 많이 해봤어? 여행 많이 해봤어. 이제 과거에 이제 여행들 이렇게 막 했겠죠, 그죠? 이런 여행들을 많이 해서 현재 네가 그런 상태니, 경험을 많이 해본 상태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조건 현재에 초점에 맞춰서 이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Have you ever been to 제주? 제주도 가본 적이 있어? 라고 이제 할 때, 국어에서는 이제 과거 시제로밖에 표현을 못하지만 현재 완료 시제, 현재 초점에 맞춰서 네가 과거에 제주도를 가본 경험이 있는 그런 너의 현재의 상태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I've never taken a flight. 나 비행기 타본 적 한 번도 없어. 비행기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그런 상태야. 그런 경험 같은 경우는 어떤 현재 이전에 너의 삶의 전반적인 걸친 시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겠죠, 그죠? 일단 결국 중요한 건 이제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I've never taken a flight. 나 비행기 타본 적 없어? 그래서 I wanna take a flight. 비행기 타보고 싶어. I wanna go abroad. 여행 가보고 싶어. 해외 가보고 싶어. 이런 얘기를 뒤에 하고 싶은 거겠죠. 나는 비행기를 타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상태니까. 그래서 나의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상 현재에 대한 얘기다. 이건 약간 이제 경험에 관련된 얘기고, We've grown apart. 우리 사이가 멀어졌어. 과거 어떤 시절부터 이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사이가 멀어져 있는 상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We've grown apart 이러면. 그럼 we grew apart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 사이가 멀어졌어. 우리가 사이가 멀어졌지. 이 grew apart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약간의 뉘앙스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 어떤 거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질 수가 있고, 무조건 맞는 말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둘 다 허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이가 멀어졌어. 그런데 다시 지금 친하게 지내. 그럴 때는 이제 이거 써줘야 되죠. 왜냐면 we grew apart. 과거에 사이가 멀어졌었고, now we are getting along. Now we are getting along. 지금은 사이좋게 잘 지내. 근데 we grown apart는 지금 우리가 사이가 이미 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뒤에 만약에 we are getting along이 붙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멀어져 있는 상태와 지금 잘 지낸다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뒤에 I wanna get along again, 다시 친하게 지내고 싶어 라는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두 개 다 가능해요. 우린 사이가 멀어졌고 나 다시 친하게 지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지금 사이가 멀어진 상태고 그래서 난 친하게 지내고 싶어. 두 개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she's gone out for dinner. she's gone out. 지금 나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저녁 먹으러. 이거 같은 경우도 she went out for dinner 이렇게 과거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완료 같은 경우는 과거 시제와 병행해서 같이 사용될 수가 있는데 뒤에 오는 거에 따라서 이제 더 알맞은 표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예시 좀만 더 살펴보면 I've lost my phone 하면 나 핸드폰 잃어버린 지금 그런 상태다. 물론 I lost my phone, 나 핸드폰 잃어버렸어 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약간의 뉘앙스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rain has stopped, 비가 멈춘 상태다. Rain stopped, 비가 멈췄다. 괜찮습니다. I've forgotten your name, 나 네 이름 까먹은 상태야. 지금 나 네 이름 까먹었어. I forgot your name. 나 네 이름 까먹었어. 둘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떤 시간을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만 자연스러운 경우가 생깁니다. 한 이렇게 시간이 설정이 돼버리면은 이제 둘 중에 맞는 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this week 하게 되면은 이 영역이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영역이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현재를 포함한.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it hasn't rained this week. 다만 이제 영역이 아마 이렇게 설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이번 주에 이 현재 시점에서 이번 주에 지금 비가 안 온 상태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it didn't rain last week. last week은 지난 시점이죠. 지난 시점에 비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Have you heard from recently? 최근이라 그러면 이렇게 영역이 현재를 포함한 이렇게 영역이 설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Have you heard from her recently? 이에 대해서 이제 소식 좀 들어왔어? 그렇게 되고요. 또 Did you hear from her on Sunday? 지난 일요일이겠죠. 일요일 날 그녀한테 뭐 소식 좀 들렸어? 소식 들렸어? 이렇게 지난 시점은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I've been enjoying it so far. 지금까지, 그쵸? So far. 지금까지 잘 즐기고 있어. I've been enjoying. 이거 이제 현재 완료 지능은 이따 확인할 건데, 지금 일단은 이제 완료 시제긴 하니까, I've been enjoying it so far.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렇죠. 현재 시점에 맞춰서 지금까지 즐기고 있어. I enjoyed it 하면은 나 잘 즐겼다. Thank you for inviting me. 이제 파티 같은 거 끝나고 어떤 모임 같은 거 끝나고 초대해줘서 고마워. 재밌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건 과거 시점이 돼버린 거고, 이거 같은 경우 so far이라는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 설정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치는 이런 시간 설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생겨버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 시점에 딱 설정이 되는 뭐 ago 같은 거 있죠. ago 같은 거 뭐 in 2006 이런 식으로 과거 시점을 딱 설정해줘 버리면 이때는 무조건 과거를 써야 되는 거야. 이거 last week도 과거로 설정되는 거고 뭐 on Sunday, last Sunday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과거의 시점이 딱 설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과거에 끝난 사건인 과거 시제를 써줘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뭐 since라든가 so far, recently, this week 이런 식으로 현재까지 포함하는 영역이 되는 시간을 설정을 해주면은 현재 완료 시제를 써줘야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는 맞는데 이제 말하는 습관 자체가 이렇게 this week를 해줘도 it didn't rain this week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하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casual한 talk에서 spoken English에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이제 문법적으로는 이게 더 자연스럽다라는 걸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일단 그 뉘앙스와 그 느낌 이 정도 좀 받아들이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영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미국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완료 시제가 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냥 편하게 과거 시제를 쓰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어서 이제 경험에 대한 걸 물어볼 때도 Have you ever been to 제주? 이런 식으로 해야 좀 더 자연스러운데 Did you ever go to 제주? 제주 가본 적 있어? 이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이제 spoken English에서 이제 캐주얼한 일상생활 얘기에서는 충분히 통용되고 자연스러운 표현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내가 전달하려는 뉘앙스만 이제 좀 더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왜냐면 너무 많이 쓰는 시제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더 정확히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의 경험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강조해서 표현할 때 이런 표현들 되게 좋아라 합니다. It's the best movie I've ever seen. 내가 본 영화 중에서 최고의 영화였어. It's the funniest joke I've ever heard this year. 올해 들어본 농담 중에서 제일 웃겨. 이런 식으로 That's the funniest joke I've ever heard this year. 이런 시간 설정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This is the coolest bike ever. 이런 식으로 I've ever had겠죠. 내가 가져본 자전거 중에서 제일 멋져. 이런 식으로 그냥 I've ever had 이런 식으로 예측할 수 있는 건 생략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ever 이런 식으로 spoken English는 이런 식으로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제 현재 완료 시제와 과거 시제 같이 쓸 수 있는 시간 표현들입니다. 이 세 가지가 just 같은 a short time 하고 바로 방금, 그래서 I've just finished it. 방금 끝냈어. I just finished it. 방금 끝냈어.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already 같은 경우도 sooner than being expected. 기대된 것보다 더 빨리. 그래서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I've already finished it. I already finished it. 둘 다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yet입니다. yet. 이 yet은 이제 아직이란 뜻이거든요. 아직이란 뜻인데 약간 이제 뭔가가 살짝 일어나길 바라는 느낌이죠. 그래서 has it stopped raining yet? Has it stopped raining yet? 이렇게 하면 이 아직이잖아요. 그죠? 아직 비가 그쳤어? 좀 이상하죠? 아직 비가 그쳤어? 그래서 이걸 번역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아직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아직 비 안 그쳤어? 아직 비 그치길 약간 바라는 마음에서, 그죠? 뭔가 일어나면 하는 느낌. 그래서 아직 비 안 그쳤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혹시 비 그쳤어? 혹시 비 그쳤어?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거. 이 yet이라는 거의 활용이 국어의 아직이랑 조금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hasn't it stopped raining yet? hasn't it stopped raining yet? 이렇게 하게 되면 아직 비 안 그쳤어? 아직 비 안 그쳤어?
국어에서는 아직 비 안 그쳤어? 아직 비 안 그쳤어? 약간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영어에서는 Has it stopped raining yet? 하면 아직 비 안 그쳤어? 이런 느낌이 되는 거고 Hasn't it stopped raining yet? 아직 비 안 그쳤어?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 Has it stopped raining yet? 여기서도 강하게 액센트를 주게 되면 아직 비 안 그쳤어? 하고 이것도 긍정문임에도 약간 짜증스러운 느낌을 낼 수 있고 Hasn't it been으로 하면 약간 짜증스러운 느낌의 아직 안 그쳤어? 그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과거 시제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비 그쳤어? Did it stop raining yet? 아직 비 안 그쳤어? 근데 만약에 didn't it 하면은 didn't it stop raining yet? 아직 비 안 그쳤어? Didn't it stop raining yet? 아직 비 안 그쳤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I haven't finished it yet. I didn't finish it yet. 아직 못 끝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미에서 yet은 이제 의무문 혹은 부정문에서밖에 안 쓰이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현재 완료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현재 완료 진행에 대해서 이제 완벽히 알게 되실 거예요. 현재 완료 진행이 뭐냐? 자, 어떤 사건이 과거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일어난 사건이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어떤 행동, 액션, 이 사건의 초점에 맞춰서 이 액션의 초점에 맞춰서 현재 시점에서 그걸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건 예시를 봐야 됩니다. You're out of 너 숨이 거칠다. 뛰어왔어? Have you been running? 뛰었어? Have you been running? 뭐야? 지금 얘가 숨을 거칠게 쉬고 있으니까 이 거칠게 쉬는 것과 이가 이제 행동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 거친 게 나왔겠죠. 그 행동의 초점에 맞춰서 현재 시점에서 너가 뛰어왔니? 이 running의 초점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현재 완료 진행입니다. Have you been running?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어떤 커넥션이 있어요. 숨이 거친 걸 통해서 그 어떤 행동이 떠오르죠. 그 행동이 뭐냐? 바로 running. 너 뛰어왔니? Have you been running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did you run? 뛰었어? 이렇게 얘기도 되죠.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내가 결국 여기서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뉘앙스 자체가 그런 거예요. 얘가 숨을 헐떡이고 있으니까 그 헐떡인 걸 통해서 어떤 커넥션이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커넥션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 딱 아들 방에 딱 들어갔어. 그냥 똑똑 안 하고 아들 방에 딱 들어갔는데 아들이 막 분주하게 막 컴퓨터 막 끄고 막 해. 너 뭐 하고 있었냐? 너 뭐 하고 있었냐? 할 때 물론 what were you doing? 이라고 물어봐도 되지만 what have you been doing? 뭐 하고 있었어? 그 하고 있는 행동, 그쵸?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과 그 하고 있던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커넥션이 돼서 너 뭐 하고 있었어?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what have you been doing?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그 느낌을 살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행동에 그 doing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하고 싶은 그 느낌의 어떤 느낌을 살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방금 막 끝난 사건이고 It's been raining for 2 hours. 지금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요. 내리고 있는데 It's been raining for 2 hours. 2시간 동안 비가 내렸어. 2시간 동안 비가 내렸어. 좀 짜증나고 막 이런 거겠죠. 이 raining의 초점에 맞춰져서 2시간 동안 비가 내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근데 문제는 이 for 2 hours라는 시점이 생김으로써 이 시점이 이렇게 2 hours가 이렇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It's raining이라고 얘기하면 비 오고 있는 중이야. 물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지금 비 오고 있어. It's raining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It's raining for 2 hours 하면은 이게 이상해지는 겁니다. It's raining 현재 진행 시제는 어떤 사건이 시작을 했고 그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사건 안에 있을 때 It's raining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렇죠? 현재 진행 시제. 그리고 현재 완료 시제는 현재 시점에서 이 사건은 계속될 수도 있고 여기서 방금 끝났을 수도 있어요. 이 사건이 진행되고 끝나고의 내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내 관점은 지금 2시간 동안 비가 내렸다는 거에 지금 내가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It's been raining for 2 hours. 그럼 2시간 동안 비가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2년 동안 한국에서만 영어 공부를 했어요 할 때 왜 I've been studying English only in Korea for 2 years 할 때 왜 현재 완료 진행 시제를 썼는지 이제 알 수 있겠죠. 무조건 현재 완료 진행 시제를 썼는데 왜냐면 for 2 hours 하는 순간 이 현재 시점부터 2년, 그죠? 2년이라는 실정이 딱 설정이 되고 이 안에서 내가 공부를 했다. 이 공부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2년 동안 내가 공부를 했다. 오직 한국에서만. 그렇기 때문에 I've been studying English only Korea for 2 years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I'm studying English
recently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recently 자체가 시간 설정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시작했고 끝나지 않은 설정이 되고 그 안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I'm studying English recently these days 이런 식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for 2years를 붙여주면 이제 이상하게 들리는 거죠. 이제 원어민들한테. 물론 이해는 할 겁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들리게 되는 거고, 만약에 I studied for 2years 하게 되면 과거의 2년, 그쵸? 현재는 지금 여기 있고, 과거의 어떤 2년 동안 내가 공부를 했고 이미 이건 끝난 사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그게 아니죠. 나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아직도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시점에 맞춰서 내가 2년 동안 지금 공부를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바로 현재 완료 진행 시제의 I've been studying English for 2years. 여자친구가 이제 커플이 있는데 약속 시간에 여자친구가 너무 늦게 1시간이나 늦게 와서 그때 남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 너 1시간이나 기다렸잖아. 나 너 1시간 기다렸어.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 I've been waiting for you. I've been waiting for you for an hour. 이렇게 되는 겁니다. I've been waiting for you for an hour.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는 거예요. For an hour 하는 순간 시간 설정이 현재부터 1시간 이렇게 설정이 돼버리는 거니까. 이제 현재 완료 시제와 어떤 과거 시제, 진행 시제 이런 것들이 변화는 이 뒤에 있는 게 어떤 큰 키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뉘앙스를 표현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현재 완료와 현재 완료, 진행 시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완료는 지금 내가 이 끝난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미 사건이 끝났어요. 현재 완료에 대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I've painted the ceiling. I've painted the ceiling 하면은 지금 페인트 칠한 상태라는 거고요. I've been painting the ceiling 하게 되면은 지금 내가 페인팅을 천장에 다 끝낸 건 안 끝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야, 너 뭐 하냐 그래가지고 I've been painting the ceiling all day long. 나 하루 종일 페인트 칠했어. 그때 뭐에 관심이 있는 거야? 내가 페인트 칠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야. 지금 내가 페인트 칠은 끝났을 수도 있고 all day long 하루 종일 해서 끝났을 수도 있고 아직 안 끝나서 but I still have a lot to do. 아직 페인트 칠할 게 많이 남았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I've been painting the ceiling all day long. 여기서는 내가 페인트 칠을 다 끝냈나 안 끝냈나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I've painted the ceiling.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너 뭐 하냐? 뭐 했어? 하면은 I've painting the ceiling 하면은 페인트 칠이 이미 끝나서 천장에 지금 페인트 칠이 다 돼서 완료돼 있는 천장에 페인트 칠이 끝나 있는 그런 상황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는. 이 말을 통해서는 페인트 칠이 완료돼 있는 그런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고 I've been painting the ceiling 하면 내가 페인트 칠을 for 2 hours all day long 하루 종일 페인트 칠하고 있는 그 행위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쵸? 이거는 액션이 끝났나 안 끝났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이건 완료된 현재의 상태 끝난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Now my car is okay. 내 차 이제 괜찮아. I've fixed it. 나 고쳤거든. 그게 뭐예요? 차가 이제 고쳐서 딱 완료돼서 차가 고쳐져 있는 그런 상태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your hands are so dirty. 너 손 되게 더럽다. 그 손 더러운 걸 통해서 I've been fixing my car. 나 차 고쳤거든. 여기서 차가 다 고쳤던 지금 곧 아직 남아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내가 차를 막 고치면서 내가 손이 지금 더러워졌잖아. 이 행동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는 거. 그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겁니다. 얘네들한테는 이게. 그리고 I've eaten all the food. I ordered a lot. 나 엄청 주문 많이 했는데 다 먹었어. 뭐야? 다 먹고 빈 접시가 널브러져 있는 다 먹은 상태가 떠오르는 거고 I've been eating too much recently. 최근에 나 너무 많이 먹어. 내가 지금 최근에 너무 많이 먹고 있는 나의 어떤 액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바로 현재 완료 진행입니다. 이 액션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게 바로 현재 완료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되셨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마음속으로 느끼는 거랑 다른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특히 이런 시제 같은 경우는 국어에 없는 시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엄청난 반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시제가 나왔을 때 좀 신경 써서 봐줘야 돼요.
일단 제가 이제 스크립트로 올려드릴 건데, 물론 예문은 많이 못 만들어서 제가 좀 마음이 좀 이제 무겁습니다. 맨날 열심히 영상을 올리는데 이제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 이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좀 축축 처지기도 하고 좀 그러긴 하는데, 여하튼 이제 그래도 최대한 예문 좀 만들었으니까 예문 계속 반복을 하시면서 일단 그 상황 속에서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이해는 시켜드렸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저처럼 상황 속에서 느끼려면 더 많은 시간을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이거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이 이해를 바탕으로 반복을 통해서 그 상황을 느끼고 그 느낌을 바탕으로 경험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그걸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이 과정은 절대 쉬운 게 아니고요. 엄청 어렵습니다. 저는 just do it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just do it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do it right. 제대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고 그냥 백날 현재 완료 진행을 보든 현재 완료를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솔직히 저희 중고등학교 때 현재 완료에 대해서 정말 피상적으로만 이제 수업을 듣고 그걸 통해서 글을 얼마나 많이 읽어봤습니까? 현재 완료에 대해서 뭐 시험 문제도 많이 풀어봤고. 근데 솔직히 좀 모르겠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확히 실전에서 정확히 얘네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 느낌 상황 기반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이해는 분명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라도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꼭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해를 바탕으로 반복하셔야 됩니다. 입으로 여러분들 계속 말하셔야 돼요. 다만 계속 말하는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말해야 여러분들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해외에 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험을 이제 It's almost impossible to suck our brain into English. 영어에 우리 뇌를 완전히 적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런 기회를 만들기가 힘들어요. 한국에 살면서는. 그쵸? Living in Korea.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보더라도 3개, 4개, 5개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에서 여러분들 영어 할 수 있어요. 막 몇 년 동안 막 3, 4년 동안 막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서 외국인들이랑 말 제대로 한번 못하고 막 외국인 친구 사귀어서 막 밖에 놀러 다니기도 힘들어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담감 하나 없이 편하게 놀러 다니고 하려면은 한국에서만 공부해서 혹은 외국에 살더라도 이걸 빨리 해내야 여러분들이 외국인들이랑 직접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더 창출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해외에 살더라도 내 영어 실력이 너무 바닥이면은 그 기회를 창출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외 나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긴 해요. 하나를 알고 해외를 나가면은 하나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조차 못 만들 수 있지만 열을 알고 해외를 나가면 10개 이상 100개를 알아낼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살더라도 혹시라도 내가 영어가 너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혹은 내가 해외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분들도 꼭 이런 제대로 된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서 일단 초반에 빠르게 성장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어도 재밌고 이렇게 이해하면서 하면 영어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미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따라하면서 이거 뭔 말이지 막 더 힘들어요. 오히려 더 포기하기 쉬운 방법이에요. 그걸로 영어 성공해낸 사람들은 진짜 강철 의지입니다. 진짜 엄청난 의지예요. 저도 미드에다 금방 포기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미드 시작을 했다가 거의 한 달도 안 돼서 좀 포기를 했어요. 그 때문에 미드를 통해서 막 하고 있는 분들은 일단 엄청난 강철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고, 문제는 초보 때 사실 그걸 하고 있다면 사실 안타깝지만, 만약에 그것만 하고 계시다면 뭐 다른 걸 병행하고 있으면 괜찮죠. 근데 미드가 메인이 돼서 만약에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안타깝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인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실력이라도 늘면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당연히 하는 게 100번 나은데, 이왕 하는 김에 좀 효과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시간도 절약하고, 시간이 결국 돈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이렇게 전해드릴 거니까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도 꼭 많이 남겨주시고요. 조금이라도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